금강의 생태적 가치와 금강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단 물결, 사람 숨결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금강 해설사 최수경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금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앞으로 금강의 생태 이야기와 금강 구석구석의 마을들 또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금강은 총 17개 지자체로 나누어져 있어요. 많네요. 네, 상류에서부터 네, 하류까지 내려오면서. 네. 그래서 그 지자체를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네. 물처럼 내려가면서 물처럼. 네, 오랫동안 사람들이 강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난 문화 그리고 금강을 기반해서 살아온 생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사실은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고향처럼 강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네. 또 귀한 동식물이 사는 보호해야 될 자연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곳을 이용하고 싶다,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나름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해보는 시간들을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지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는데요. 네. 국토 지리 체계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부터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예.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님께서 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강을 네, 그러셨다고 지도를 네. 그렸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집신을 신고 한겨울에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그렸다라기보다는 네. 강에서 어떤 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어떤 길이로 내려오냐에 따라서 그 물을 이루는 줄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물을 이루는 건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산자 분수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산자 분수령. 네. 네. 우리는 어렸을 때 사익가부도에서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렇죠. 자령산맥. 예. 그렇게 해서 산맥도를 배웠어요. 네. 그런데 이건 사실 고토분지로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그 과정에서 네. 이 지하에 있는 지하자원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산맥도 개념인 거죠. 지하전 도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조선시대의 지리학자 신경준 선생님이 이미 산경표라고 하는 산경표. 지리표를 만들었어요. 이건 바로 백두산에서 시작한 산줄기가 네. 일대간, 일정간, 13정맥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산은 스스로 물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수분, 물을 나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치 나뭇잎의 인맥의 형태처럼 모여서 그런 형상으로 강을 이룬다는 뜻이죠. 네. 백두대간을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호남정맥을 소백산맥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산맥도는 물에 의해서 끊긴 것이 많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물을 나누는 산줄기인 정맥들이 강을 이름짓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강의 북쪽을 금북정맥, 남쪽을 금남정맥, 한강의 북쪽을 한북정맥, 한강의 남쪽을 한남정맥. 이렇게 물을 나누는 산줄기의 정맥들이 강의 이름을 짓게 했고요. 우리가 동래라고 할 때 물수변에 한 가지 동자를 써요. 그렇죠. 물수변에 동자를 써요. 네. 그거는 한 물을 먹는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마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마을 안에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먹고 거기서 세수도 하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그 물이 오염이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병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정월 대보름 때는 어디 뭐 강이나 바다에서만 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우물에서도 용신제를 지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물 관리이고 내 물을 먹고 버리는 것이 밑에 마을 사람들에게 또 우물에서 나오는 지하수 또는 냇가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스며서 이 샘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미나리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물을 내려보냈던 미나리 강이 그래서 존재했던 네, 거군요. 물을 정화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한 동네 개념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역 개념이라는 것은 그 산줄기에 모아지는 물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 동식물들, 사람들 그 영향권을 하나의 동네 개념으로 해서 네. 유역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금강길 굽이굽이 치는 네. 모든 해당되는 지역을 다 금강유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유역의 정서상 금강 사람들의 정서가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가 400km거든요. 네, 금강 400km. 400km예요? 직선거리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혹시? 훨씬 짧겠죠. 뭐 직선거리는 80km예요. 400km인데. 금강이 이렇게 쭉 북으로 흘러가다가 네. 대전 세종에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휘어서 서해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400km.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의 이 직선거리를 굽이쳐 흐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강의 유역에서 한 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 동네 사람들의 생활이 또 건강이 네. 또 생활 습관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하겠죠. 그래서 비슷한 사투리를 쓰고 방언을 쓰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한 문화권이라는 이런 이 유역 개념의 네, 네. 이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이 산자 분수령에 근거한 국토지리 체계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이 강이 산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네. 강은 물 문화권에서 한 가지 동자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은 발원지부터 말씀을 나누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도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쉽게 풀어서 이야기 네. 드릴게요. 금강의 발원지는 전라북도인데요. 네. 발원지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발원지는 하구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한강은 하구가 사실 없어요. 낙동강은 하구가 있어요. 한강에 하구가 없나요? 하구가 없어요. 바다로 바로 나가죠. 나가기 때문에 네. 하구가 없는. 낙동강은 하구가 있고 어. 금강도 하구가 있어요. 네, 네. 섬진강은 하구가 없죠. 네. 하구가 있는 이유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강 유역에 있는 갯벌들을 모두 제방으로 막고 그 갯벌들을 다 농경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경지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전히 민물로만 농경수를 써야 되다 보니까 네.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뚝을 쌓아서 하구뚝을 막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강과 바다를 완전히 분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전에는 하구뚝이 생기기 전에 금강은 2km나 더 바깥에부터 강이 시작이 됐었는데 네. 하구뚝이 딱 생기면서 밀물이 들어오면서 강과 바닷물이 섞여서 부여까지 쭉 바닷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구뚝 때문에 바닷물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네. 거기가 바로 바다고 거기가 바로 강의 시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구에서부터 발원지까지 가장 긴 거리를 우리가 발원지라고 하고 있고 네. 사실 그것이 장수의 뜬봉샘이거든요. 뜬봉샘이요. 네. 네. 사실 이 가장 긴 거리보다 더 상류에 샘물이나 지하수가 흐를 수 있지만 네. 오래 전부터 상징적으로 여기가 그 강의 발원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 발원지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갖고도 있고요. 네. 이 우리가 얘기하는 뜬봉샘은 나라를 개국하고자 하는 태조 이성계의 꿈에서 이 봉황새를 태운 무지개가 떠서 그것을 따라가서 이 만난 곳이 바로 그 뜬봉샘이다. 또는 마을의 재앙을 막으려고 봉화를 올리면서 여기저기 뜸을 떴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말도 안 되지만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전. 이런 설화들을 네. 굳이 발원지에다 심은 의미는 뭐겠어요. 그게 상징성이죠. 네. 네, 발원지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쉬어가는 저도 지금 알 듯 한데요. 좀 쉬어가는 의미로 곡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금강의 발원지는 뜬봉샘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전북 장수에 있는데요. 네. 장수가 본래 물의 고장이라고 하나요? 장수하면 보통 우리가 네.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장수 오래 사는 거 아닌가요? 장수. 네. 오래 사는 걸 장수한다라고 네, 얘기하고 네. 농계가 태어난 곳. 농계가 장수인가요? 네. 그리고 동계 금강. 네네. 장수 사과 뭐 이렇게 사과. 보통 우리가 장수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오래 사는 것. 네. 또 유명한 인물이 태어난 곳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데 네. 이 장수는 길장자의 물수자예요. 네, 그렇죠. 예. 물이 긴.
예. 근데 우리가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장수 가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과거에 지리산 가려면 호남 고속도로로 가야 됐잖아요. 네. 근데 장수를 통영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장수를 지나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장수를 가게 되었는데 네. 저도 뜬봉샘 가게 될 땐 장수를 통영 고속도로 가죠. 그런데 장수 사람들은 정작 본인의 고장에서 처음 물줄기가 솟아나서 그 물이 400km를 흘러서 서해바다까지 흘러간다라는 그런 아주 심오한 뜻을 갖고 길장자의 물숫자를 썼는데 그 물의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 대전 금강 유역권의 사람들은 네. 이 장수를 길장자의 물수의 근원, 물의 근원지로 보지 않고 뭐 누구의 인물이 태어난 곳, 그냥 사과가 유명한 곳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 네. 섭섭하지 않겠어요?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장수군에 장계면, 용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장수 이게 읍면들이 다 계곡 계자를 쓰고 있고요. 물수변들이 다 쓰고 있어요. 물하고 다 관계가 네. 있어 보입니다. 네. 물이 많다라는 거죠. 네네. 이 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산이 높고 골이 깊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수가 바로 옆에가 진안이거든요. 네. 장수 진안이 고원이에요. 우리나라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죠. 진안고원. 네. 네. 장수에도 고원이 있군요. 그렇죠. 네네. 한강과 낙동강 발원지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한강, 낙동강. 태백입니다. 태백입니다. 네네. 태백고원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태백고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붕이 바로 태백고원이고요. 네. 그리고 장수 진안고원이에요. 진안고원. 그래서 강이 처음 발원하는 곳이죠. 네. 그래서 태백에서 낙동강과 한강이 발원을 하고 네. 장수와 진안에서 금강과 섬진강이 발원을 하는 거죠. 섬진강까지 발원을 네. 네. 태백은 낙동강하고 한강 발원지가 8km밖에 안 돼요. 태백에서. 네. 태백도. 네. 그리고 장수도 뜬봉샘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대미샘이 8km밖에 안 돼요. 네. 지붕에서 다 같이 발원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장수의 장안산이라고 하는 거의 1200고지. 장안산? 네네. 네네. 그 수계를 넘으면 또 섬진강 수계거든요. 네. 그리고 팔궁산, 대미샘이 있는 곳. 네. 이 고지를 넘을 때 보면 이 대전보다 한 달이나 봄이 늦게 오고 있어서 여기는 벚꽃이 다 졌는데 그것을 지나갈 때는 아직도 벚꽃이 만개해서 네. 봄맞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는 봄을 좀 붙잡으려고 한 달 늦게 봄이 오고 있는 장수 진안 고원을 가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행 아닌 여행이 되셨겠어요. 네. 네, 여러 곳을 다 이렇게 방문하시는 네. 바람에. 네. 그러면은 장수에서 발원해서 금강 줄기가 형성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으로 봐야 할까요? 신무산이라고. 신무산. 예, 장수군 네. 수분면이라고 하는 곳에 신무산이 있어요. 네. 이 수분은 물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수분, 그렇죠. 어떤 물이냐면 금강과 섬진강을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 아까 산자 분수령에서 네네. 산은 물을 나눈다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신무산에 물뿌랭이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물뿌랭이 있어요. 마을. 네. 물뿌랭이가 뭘까요? 뭐, 물에 뿌랭이, 뿌리. 네네. 예, 뿌리의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라도에선 사투리로 뿌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원지겠죠. 그렇죠. 네. 물뿌랭이 마을의 뒷산, 신무산 뒷산 8부 농선에서 이 뜬봉샘이 있는데 네. 이 물뿌랭이 마을은 오래전 몇백 년 전부터 그 마을이 이름이 물뿌랭이 마을이었었어요. 그 이유가 다 있군요. 이렇게 지어진 근데 사실 게. 그때 구글 지도도 없고 네. 인공위성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마을 뒷산에서 발원한 물이 금강 400km를 흘러서 서해바다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바로 이 선조들이 이 지명에 얽힌 유래에서 보면은 그 지명이 미래를 예견하거나 아니면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어쩌면 그 물뿌랭이 마을 이 신무산 뒷산 칠부농선 네, 거기 신무산 뒷산에 예. 물뿌랭이 마을. 뜬봉샘이 있는 거죠. 아, 그렇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발원지를 찾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네네. 이 발원지 하면은 물의 시작 지점. 네. 최근 들어 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또 오염되고 했던 산업화로 인해서 이런 네. 강들이 많이 건강해지고 또 강을 찾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 처음을 가게 되죠. 네. 시작은 어떨까?
그 시작은 어쩌면 우리가 어머니를 찾는 것, 또 나의 태어났던 어머니의 자궁 속을 네. 돌아보는 것,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것, 회귀하는 것, 자연으로 귀소하고 싶은 것, 이러한 사람들의 본능들이 바로 강의 발원지 찾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들어서 그 신무산 뒷산 팔분흥선에 물뿌랭이 마을 뒷산 마을. 신무산 팔분흥선에 있는 뜬봉샘을 뜬봉샘. 찾는 그런 행렬들이 줄을 잇고 아,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겠는데요? 네, 제가 네네. 모시고 많이 갑니다. 저도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모르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새삼 또 많은 걸 배우게 됐네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강 해설사 최수경 선생님이셨습니다.